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기술주를 집중 분석합니다. 동아ST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수익성에 있어서는 쉽지 않은 선택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약 12.5% 증가해 1,774억 원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원가율 상승과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전년보다 43.4% 줄어든 40억 원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외형 성장은 이루었지만 내실 측면에서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동아ST의 향후 행보에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동아ST가 단순히 전통적 제약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해 과감히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앱클릭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텍 앱티스의 인수입니다. 이는 항체 약물 접합체, 즉 ADC 기술 중에서도 3세대 플랫폼 기술에 해당합니다. 특히 ADC의 약점으로 꼽히던 약물 결합 비율의 불균형 문제를 균일한 DAR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진보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아ST는 TPD 기술까지 확보하면서 차세대 신약 개발 전략에 확실한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이 기술은 질병 원인 단백질을 분해해 제거하는 방식으로 기존 저분자 약물보다 더 근본적인 치료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바로 DA7503과 DA3501이라는 파이프라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DA7503은 타우 단백질 응집 억제제로 알츠하이머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신약 후보입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임상 1상이 진행 중이며 탑라인 결과는 2026년 2분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베타아밀로이드 항체 치료제와는 달리 타우를 직접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저분자 화합물로서 경구 투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용 편의성과 약효 지속성에서도 우위가 기대됩니다. 다른 한 축인 DA3501은 위암과 췌장암을 겨냥한 ADC 후보 물질입니다. 전임상까지 마친 이 물질은 최근 식약처에 임상 1상 IND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글로벌 빅파마와의 공동 개발 및 라이선스 아웃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과 파이프라인을 바탕으로 동아ST는 단순히 국내 처방약 시장에서의 경쟁을 넘어선 글로벌 바이오 신약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나씩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박재홍 R&D 총괄 사장은 글로벌 기술 이전 전략을 명확히 밝혔으며 파이프라인 다각화와 라이선스 인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변화가 과연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동아ST의 현재 주가는 다소 보수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DA7503의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발표되거나 DA3501이 글로벌 제약사에 라이선스 아웃된다면 주가는 큰 폭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적 부담이 존재하나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기술 기반 성장주의 정석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투자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요약하자면 2025년의 동아ST는 단순한 실적 분석을 넘어 기술 기반 성장의 기로에 선 기업입니다. 기존의 제약 틀을 깨고 ADC와 TPD라는 미래형 플랫폼 기술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DA7503과 DA3501이라는 핵심 신약 후보들이 있습니다. 동아ST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기술 개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동아ST에서 개발 중인 신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DA7503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츠하이머병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 속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점점 파괴되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원인으로는 주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이 잘못 작용해서 뇌세포가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에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표적으로 한 항체 치료제들이 주로 개발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바이오젠의 아두헬름과 에자이의 레켐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들은 뇌부종이나 출혈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부담이 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ST가 개발 중인 DA7503은 기존과는 다른 기전, 바로 타우 단백질의 응집을 막는 저분자 화합물 치료제입니다. 여기서 저분자 화합물이란 몸속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크기의 물질로 만든 약을 의미합니다. 이 약은 경구 투여, 즉 입으로 먹는 약으로 개발 중이기 때문에 주사에 대한 부담이 없고 하루 한 번 복용 가능한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약은 신경세포 안에서 병적으로 변한 타우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억제합니다. 기존의 항체 치료제들은 세포 밖에 있는 단백질만 공격하는 반면 DA7503은 신경세포 안으로 들어가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매우 혁신적입니다. 비슷한 시도를 했던 타우렉스의 LMTX, 에브비의 ABBV821이
바이오젠의 고수란 이맵 등은 세포박 타우를 표적으로 하거나 효과가 약해 임상에서 실패하거나 중단되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DH1503은 기술적 차별성과 임상 성공 가능성에서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치료제를 개발 중인 주요 글로벌 제약사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젠은 아두헬름 승인 당시 큰 기대를 받으며 주가가 급등했지만 뇌부종 부작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급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레켄비가 승인되면서 다시 반등했으나 투자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자이는 바이오젠과 협력해 레켄비를 공동 개발했고 FDA의 조건부 승인과 메디케어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에브비와 릴리도 타우 단백질 기반 치료제 연구를 병행하고 있지만 임상에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시장은 정체기 또는 변곡점에 와 있으며 이 틈을 타 DH1503이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동아에스티가 DH1503의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한다면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 수출 계약, 즉 라이선스 아웃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 가치와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엔 연구 현장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전 세계 유수 대학들은 타우 단백질의 역할과 병리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의대의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는 타우 단백질이 뇌에서 어떻게 퍼지는지, 즉 신경세포 간 전파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타우 억제제가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는 타우 단백질이 정상 기능에서 병적 응집으로 변화하는 과정, 즉 구조 변화와 인산화 기전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DH1503처럼 타우 응집 억제를 목표로 하는 약물의 작용, 타깃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이 DH1503의 임상 일상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대학들도 타우 단백질 병증 모델 동물 실험, 인지기능 변화 실험, 양리 기전 연구 등을 활발히 수행 중입니다. 이는 동아에스티의 DH1503 개발에 있어 다학제적인 검증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 치료제가 가지는 잠재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시장은 약 100억 달러, 한화로 약 13조 원 규모였으며 2030년까지 약 250억 달러, 즉 3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타우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는 아직 공식 승인 사례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베타 아밀로이드 표적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H1503이 임상에 성공할 경우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는 선점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DH1503은 경구제로 투약 편의성이 높고 비용 효율성도 우수하여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사용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항체 기반 치료제들과 차별화된 시장 전략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동아에스티의 주가 전망입니다. 현재 동아에스티는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꾸준한 성과를 이어가는 기업이지만 DH1503의 임상 성과 여부가 주가 재평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임상 일상이 안전하게 완료되고 임상 이상 진입이 확정될 경우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 수출 협상이 본격화되며 시장 기대감은 급격히 높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임상에서 안전성 문제나 효과 부족 등의 이슈가 발생할 경우 기술 가치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단기적으로 주가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데이터는 긍정적입니다. 특히 전임상 결과에서 확인된 타우 응집 억제, 신경보호, 항염증 효과는 DH1503이 복합적인 작용 기전을 가진 후보물질임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DH1503은 국내외 제약사와 기술적으로 차별화된 신약 후보물질이며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임상 중간 결과, 글로벌 파트너십 뉴스, 기술 수출 계약 발표 등을 중점적으로 지켜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합니다.